자두연기, 콩을 삶는데 콩깍지를 떼다. 자두연기는 역사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남조 송나라 시대의 유희경이 쓴 세설신어 문학편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식은 조조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조가 죽은 후 그의 형인 조비가 위나라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조비는 질투심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동생이 자신의 황위를 위협할까 두려워하여 그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조비는 조식을 앞으로 불러 7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지어 그의 시적 재능을 증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황제를 속인 죄로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식은 형이 자신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슬프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비통함을 억누르며 애써 시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는 7걸음 안에 시 한 수를 지어 그 다리에서 읊었습니다. 콩을 삶아 국을 끓이고 콩을 걸러 집을 만드네. 콩대는 솥 아래에서 불타고 콩은 솥 안에서 눈물 흘리네.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어찌 이리 상극이 되었는가. 조비는 이 시를 듣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져 동생을 놓아주었습니다. 조식은 비록 자신의 기지로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좌천되었고 결국 41살의 나이에 근심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식과 그의 형 조비 사이의 자두연기 이야기는 사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형제 간에 서로 해치는 비극이 계속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재산 다툼, 권력 분쟁, 심지어는 사소한 일이라도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두연기와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명예나 이익, 권력 때문에 형제의 감정을 해치고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핏줄을 나눈 사이라면 마땅히 서로를 의지하며 인생의 기쁨과 슬픔,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조금 더 격려와 칭찬을 해준다면 우리 삶은 더 많은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이며 사회 또한 이로 인해 더욱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오직 안정 속에서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만이 국가는 비로소 번영하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삶다, 끓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두, 콩두, 콩을 의미합니다. 연, 불타다, 불을 피우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기, 콩깍지, 기, 콩깍지 또는 콩대를 의미합니다. 즉, 콩이 열리는 줄기 부분을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흥미로운 고사성어, 이 자두연기 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형제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상징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생겨났고 또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회자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조조의 아들, 그 위나라 문제 조비가 왕이 된 다음에 동생 조식의 재능을 너무 질투해서 네, 시기했죠. 7걸음 안에 시를 못 지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그때 조식이 읊었다는 그 시, 칠보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콩대를 태워서 콩을 삶는데 가마솥 안에 있는 콩은 막 울고 있네.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급하게 서로 볶아대는가. 이런 내용이죠. 아,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애절해요. 콩이랑 콩깍지로 비유한 게 네, 아주 일상적인 소재인데 이걸로 형제 간의 그 비극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줬죠. 콩깍지, 그러니까 조비가 타면서 같은 뿌리에서 난 콩, 조식을 괴롭히는 모습. 권력 앞에서 혈육의 정의라는 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네, 그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 덕분에 조비가 좀 부끄러움을 느껴서 조식을 살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고요. 이 극적인 칠보시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걸 두고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떤 자료는 이 시를 엄청 강조하는데 또 어떤 자료는 이거 정식 역사 기록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에는 이 일곱 걸음 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아, 정말요? 전혀 없어요? 네, 전혀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건 한 100년쯤 뒤에 유희경이 쓴 세설신어라는 책인데요. 아, 세설신어? 네, 근데 이 책은 뭐랄까, 당시 유명한 사람들 에피소드를 많이 모아놓긴 했는데 정식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좀 문학적인 가치나 교훈, 이런 걸 중시한 일종의 일화집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역사적 팩트 체크보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썼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이야기 자체의 흥미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 사실 동생을 죽이려는 왕이 공개적으로 그 동생의 뛰어난 재능을, 시 짓는 재능을 막 뽐낼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네요. 정치적으로는. 네, 약간 비합리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칠보시 사건 자체는 후대에 좀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여부 논란과 상관없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 기억에 남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실제 일곱 걸음 사건이 설령 없었다고 해도 조식의 삶 자체가 워낙 비극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조비는 황제가 된 다음에 아버지 조조 때와는 다르게 왕족들의 힘을 엄청나게 줄이고 철저하게 견제했어요. 아, 그랬군요. 특히 조식은 평생 동안 봉지, 그러니까 다스리는 땅을 계속 옮겨 다녀야 했고요. 늘 감시받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결국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울분 속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칠보시 이야기는 이런 조식의 실제 삶의 비극, 그 권력에 희생된 천지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종의 상징적인 진실로서 사람들 마음에 깊이 파고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와, 진짜 권력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그냥 정적이 될 수 있다는 현실. 너무 냉혹하네요. 근데 이런 비극이 역사 속에서 조씨 형제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많았죠. 대표적으로 당태종 이세민. 아, 이세민? 네, 형이랑 동생을 죽이고 황제가 된 그 현무문의 변. 아주 유명한 궁중정변이죠. 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명나라 영락제.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정난해역. 이건 삼촌이 조카의 자리를 빼앗은 사건이고요. 아, 정말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군요. 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오륜에도 들어가고. 네, 그런데 황제하는 그 단 하나의 절대 권력 앞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이상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자두연기는 바로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깊은 모순을 딱 짚어냈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 공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과거 왕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이 성어가 여전히 쓰인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정치권 내부 다툼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내의 분쟁, 심지어는 국가 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묘사할 때도 이 자두연기라는 말이 종종 인용되곤 해요. 와, 정말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을 상징하는 강력한 문화 코드로 계속 살아 숨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두연기는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권력욕이나 질투 같은 감정이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같아요. 한 형제의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상징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뿌리에서 난 존재들이 서로를 해치는 이 비극이 과연 역사 속 왕조나 거대 조직 이런 데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생각해보게 되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의 더 작은 공동체, 직장이라든지 어쩌면 가족 안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좀 비슷한 갈등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스스로를 태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자두연기 말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깊이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